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도입니다. 예, 오늘은 273번째 정례 발표로 먼저 금년도 환경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초미세먼지 저감,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친환경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배출원 관리, 운행차 저고 홍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관리를 위해 녹색 제품 구매 체험 교육과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의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 종합 교육 계획 수립과 생물 다양성 대탐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하천 생태 건강성 향상을 위해 조치원읍 남리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와 운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 오염원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취약시설 중점관리를 추진하고 라돈 간세 측정기 대여와 정밀 측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중금속 등 환경 유해 인자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순환형 친환경 청결 도시를 조성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늘어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종합탄 조성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실 특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치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폐기물 특성에 맞는 적정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분리 배출 및 수거,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 및 기본 설계 및 실시를 시행하는 한편 영농 폐기물 공동체 과정 확충과 해형광등 수거함 교체, 종이팩 전담 수거함 운영 등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대형 폐기물 수거 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 운동, 내 집 내상가압 청소하기 캠페인, 1419역 환경 정비,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과 물 공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워터 시티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수도 통합 관제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전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호 간 정밀 조사 및 개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높여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의 하수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2024년까지 약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읍면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지속하는 구정관리를 위해 보조 관측망 5개소를 확충하고 기존 1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 지역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숲과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그 산지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나무 심포와 경제림 육성 및 공익립 관리를 위해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경영 및 산림 재해 관리를 위해 임도를 확대, 개설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임도를 MTB, 둘레길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고 오기 전에 사방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이용자 불편상을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의 실효 강조와 읍면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원, 묵지 5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어린이 정서 함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형 어린이 공원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길 숲과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사와 문화를 잇는 세종시기의 순환형 둘레길과 우리시의 대표적인 산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시민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가로수 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환경녹지국 주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임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OTN뉴스 임헌선 기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물론 미세먼지, 기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에 암 환자가 많이 현재 정성돼 있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부강 산업단지 일부 지역의 마을도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원인의 주민들에 의하면 이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들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강면 문곡리 석산 주변에 암 환자도 한 1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미세먼지냐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계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건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건의회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매립장에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염도 문제지만은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비가 왔을 때 분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했지만은 이 환경 분야의 부서에서는 비가 와서 늘 나오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얘기하는 지주자들은 실제 환경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기타 얼마나 전문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관을 하는데 환경 분야 쪽에서는 일반 그냥 불순물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의위원회를 의뢰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응암리라든지 부강 산단 물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암에 걸렸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 계열이 한 11%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주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충남권이라든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 지역에서도 저희 부강 쪽이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한번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한테 좀 알리도록 하겠고,
그 두 번째 그 산업단지 불순물 그 직원들 그 신고 시 이제 그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 그 국에 사실 직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일부 처리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예, 박 기자님, 예.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세종시의 가로수는 대부분이 잎합나무나 벚나무들이죠. 근데 지난달입니다. 딱 한 달 됐네요. 지난달에 그 세종시 의회에서 질의 내용이 나왔어요. 김원식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면서 세종시의 시목은 소나무잖아요. 거리에서 심옥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종시에는 심옥이 존재치 않는다 라는 지적의 발음을 하셔서 저희가 기사화도 했었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만드시거나 조성공원 등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잎합나무나 벚나무냐 아니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냐, 세종시의 심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금남면 바로 요 보람동 길 건너편입니다. 공원이 조성돼 있죠. 체육공원도 형성돼 있는데요. 죽은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죠. 이것도 제가 지난 가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운동을 나가고 싶어도요. 죽은 나무 있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데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반은 부서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쾌적하게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면 단위여서 소외돼서 그렇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설마 그거는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를 그 행복청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해가지고 정해서 일부 구간은 수목을 정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LH에서 이제 식재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 고사목이 상당히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위를 주입해서 이제 고사목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사목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2,900여 분 정도 되는데 금년도부터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고사목에서 이제 교체를 할 거고요. 그 시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일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라든지는 사실 그 소나무가 많이 심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수로서 이제 소나무가 심어진 데가 상당히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김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입구,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 입구에 이제 시목을 좀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를 불색해서 앞으로는 이제 소나무 시목 위주로 해가지고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남면 이제 공원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고사목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홍진인데요. 세 가지인데 뭐 간단할 수도 있고 혹시 또 자료를 나중에 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야생 멧돼지 지난번 2주 전에 우리 농업부소장님한테 들어갔었는데 그게 그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쪽에서도 야생 멧돼지 지금 포획 하는 거 같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보건학원 연구원장 오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꽤 많이 멧돼지를 포획을 했던데 그거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물상도 지금 우리 환경 쪽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물상이 지금 아직도 신고제로 되어 있나요?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예,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읍면 지역에 가면 심지어는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그 보물상 차려서 폐기물을 쌓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천 옆에 뭐 이렇게 간이시설 같이 해놓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대기오염 측정하는 위치가 부강, 교치원, 한솔, 그다음에 고운, 아름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예. 근데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경고 내릴 때 보면 바로 경계인데도 대전은 경계 조치를 안 해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은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 관내에서도 대기오염 측정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밀집 지역에만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소정면이나 금남면 끝에 외곽 쪽에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런 보완 계획은 있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야생 멧돼지 처리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야생 멧돼지 포획을 하면 저희가 이제 금강청에다가 이제 포획한 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수거 처리비라고 해요. 그게 20만 원씩 이제 개인한테 이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제가 거기까지만 지금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물상 신고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주신 집 마당이라든지 지금 신고 조건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 하천 주변에 이제 보물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측정소 확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미세먼지 농도 이제 발령이 나도 이상하게 이제 그쪽 대전시하고 우리하고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 발령이 나도 그쪽에 이제 경고 발령이 안 나는 건 어떤 바람의 영향이 있는 거 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미세먼지 오염 측정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야생 멧돼지 과장님 혹시 답변 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는 안 오셨나요? 그러면 요 다음에 말씀하시죠. 지금 야생 멧돼지는 저희 시에 금년에 442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대부분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장군면에 동원유지라는 유지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고 과거물을 채취를 할 수 있으면 과거물 채취를 해서 국립환경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국립생태원 이런 쪽으로 해서 과거물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 ASF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꽤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야생 멧돼지가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처리비가 한 마리당 20마리인가요? 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5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을 내고 있나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잡은 걸 포획한 걸 이제 확인을 해서 금강청에다 서류를 제출을 하면 금강청에서 이제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 지자체가 틀리던데. 김지훈 기자님 먼저. 예, 경충일보 김재웅 기자입니다.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해서 또 시민 가로수 돌보미 제도를 꼭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세종시의 경우는 가로수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리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시민 가로수 돌보미의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고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가로수 관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물 주고 그다음에 시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프랜카드 같은 거 이제 제거하고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 가로수 돌보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9개 동에서 지금 한 104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가로수 주변에 이제 집 주변에 이제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하는 일이 보통 이제 지금 가로수 관리원과 같이 어떤 가로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저희 시에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물 같은 것도 주고 또 시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같이
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김 기자님. 예.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하수 처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저기 연서면에 그 공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단 지역 내 그 하수 그 집화돼 갖고 처리하는 곳이 한 곳 있죠. 한일전기 바로 밑에. 그 뭐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그 과장님 거기 연서면에 조천산단 말씀하시는 건지 경제산업 말씀. 그 저기 한일전기 있고 그 저 뭐야 그 삼양냉동도 있고 거기 그 연서면인데 어디가? 예,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저기 하고요. 예, 그 처리 잠깐 그 뒤에 그 조천산업단지인데요. 연서면에 거기는 지금 공장에서 발생되는 하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산업 폐수물 처리 중에서 공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곳이 얼마 전에 아마 그 고장으로 인해서 뭐 수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오염수가 그 하천으로다가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 식품 그 제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하수 처리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그 하수를 바로 흘러나오면서 정화를 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는 그 역으로다가 집화됐다가 거꾸로다가 이제 퍼서 올리는가 봅니다. 아마 글로. 근데 그게 아마 자주 고장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음식물 그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넘쳐 흘러가고 한때 그쪽에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던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미 다 치우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그 관계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런 쪽에는 그 세세하게 이쪽에 그 관리를 안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게 조천산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명확산단 이런 데는 저희 이제 시에서 이제 그 명확산단 입주업체들이 같이 공동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천산단 같은 경우는 자체 그 산단에서 아마 입주 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련 경제국 그 산업단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 하수 처리랑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 기자님. 예. 그 조천 남리에 여기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어떤 뭐 자연형 생태 습지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정화제가 지금 뭐 여가 시설 설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연형 그 생태 습지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거기가 2.5형 해가지고 한 4,800톤 정도 처리량을 갖춘 그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생태 습지요? 네, 생태 습지입니다. 그러면 저 투자되는 비용은 지금 거기가 한 9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생태 습지가 대개 보면 이제 수자원공사나 뭐 대전시 같은 미리 한 동네 가보면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그 효과가 없는 걸로 판정돼서 지금 방치된 데가 꽤 많거든요. 어떤 형태로 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그 지금 설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육 기자님한테 좀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 예, 마이크 들고 해주시죠. 세종포스트 현재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8페이지에 있는데요.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 종합 혹시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친환경 종합타운은 지금 저희 신도시에 이제 5, 6생활권에 기존에 계획됐던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시설, 그 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저희 시 읍면지역으로 이제 통합해서 하는 설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하화 같은 게 도시 이제 뭐 한복판이라든지 도시 인근에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들어서는 시설이고 그게 사업비가 상당히 지금 일반 그 지상하고 이제 사업비가 한 2배 정도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데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게 이제 그 시설 위치도 이제 신도시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입지 공모를 하면 각 마을에서 공모 들어오는 데는 입지를 검토를 해서 뭐 지하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지상화를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최근에 이제 경향으로 볼 때는 그 지금 주민들이 이제 생활 편의 시설도 같이 들어간 시설을 같이 이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님. 네. 네, 세종대 황 기자입니다. 장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환경에 필요한 그 장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연구는 좀 이따 좀 해주시면. 예, 예, 예. 최 기자님, 예. 그 가로수 돌보미가 민간 영역이죠? 예? 가로수 돌보미가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점포주들, 상가 점포주들이 자기네 준공용 가로수까지 고사를 시켜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고 그 앞에 가로수까지 저희는 추측인데 그 가로수가 고사되려면 특정 약물을 주사기를 주입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있어요. 막 찍어서 부러뜨리고 그게 저희 눈에도 자꾸 띄이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가로수 도우미가 큰 영향 발휘를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제 권한이나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지 그냥 가로수만 육안으로 살피고 점검하는 것 갖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수 돌보미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조 기자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육성을 하겠습니다. 저기 예, 목소리 최근에 크니까. 불관리 관리 때문에 그 소송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블랙길 조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상수도 이제 원인자 부담회가 저희가 LH하고 이제 소송을 이제 그 2단계 답이라고 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 원인자 부담회라고 해서 그 이제 상수도를 인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저희가 1단계는 대전 월평 정수장에서 오는 상수도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이제 신탄진 정수장에서 이제 저희가 인입하는 그 상수도 한 3만 톤 정도 물을 저희 시가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2단계 그 한 370억 정도가 이제 소송을 이제 LH에서 이제 원인자 부담을 걸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1월달에 이제 승소한 걸로 판결이 났고요. 그 둘레길 사업은 저희가 총 우리 시계에 이제 9개 구간인데 2개 구간은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5개 구간에 대해서 한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 브리핑 하신 것 중에 우리 한국에서 그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일단 어떤 건지 한 말씀. 대표적인 사업을 환경부에서요? 아니요, 우리 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 지금 이제 고운동에 이제 매립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일반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대임을 약간 일반 매립인데 사실 이제 일반 매립을 하다 보면 그 매립장 그 내구에는 상당히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소각 처리를 해서 이제 매립을 해야 매립장도 이제 장기간 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에서 제일 우선 사업이 아마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30분이 됐는데요. 우리 부건 환경녹지국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이 직무 대리는 고생하셨습니다.